현대차 그룹주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될까요? 정부가 이제 전기차 관련한 보조금 개편 행정 예고안을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에서 보니까 수입 전기차에게는 보조금 문턱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국산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겠죠? 네.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정부가 대놓고 이제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의 문턱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안 했겠죠. 네, 당연히 안 했고요. 이제 보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좀 낮아졌고, 네. 친환경 요소를 이제 도입을 해서 거기에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근데 그 공식들을 대입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어떤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소위 이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기아만 신난 보조금 개편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전체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맥시멈 최대 그 금액은 줄었습니다. 네. 작년에 680만 원이었는데 이제 올해 650만 원으로 30만 원이 더 줄었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 예산으로 주는 그 보조금이 있고요. 지자체별로 주는 예산 별도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이제 30만 원 줄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하향이 됐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요소 말씀드렸었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나중에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을 때의 어떤 가치,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두고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따라서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를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다라든지 재활용을 했었을 때에 얼마나 재활용을 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냐.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조금이 좀 더 낮게 책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가 되겠죠. 네. 가격이요. 5,2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준 5,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네.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를 충족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경쟁사라고 테슬라의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5,699만 원입니다. 네. 5,500만 원 넘죠. 근데 또 테슬라는 또 물론 이제 가격 할인할 수도 있죠. 5,449만 원 이렇게. 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네. 현재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대기아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건 현대기아 말고요. 아무래도 이제 LFP 배터리를 많이 책정을 해서 좀 저가의 전기차를 공급하는 그런 다른 국내 중소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보조금 개편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기류도 있고요.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번 그 보조금 개편 때문에 보조금 혜택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혜택을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군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대적인 득실을 따져봤었을 때는 현대기아가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대차에게 더 이제 꽃길을 깔아주는 그러한 혜택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잘 나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 정부에서 굉장히 좀 뭔가 드라이빙을 확 걸어주는 것 같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그러면 현대차의 지금 주가에 영향이 있긴 한 건지 오늘장 현대차의 주가는 3% 강합니다. 네, 뭐 그건 뭐 시장 전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향 네, 뭐 때문만은 이 영향은 좀 아니다.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에 따라서 전기차를 어느 회사를 이제 구매할 것이냐의 여부가 물론 이제 갈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차량을 뭐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국내의 전기차 판매가 16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대기아차가 한 11만 대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됐고요. 나머지가 이제 한 4만 3천 대가 이제 수입 전기차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국내 전기차의 판매가 국내에서는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외 수입 전기차들의 시장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조금과 관련돼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외에 이제 벤츠나 BMW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량이 작년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기차만 9,184대, 그다음에 BMW도 전기차만 8,225대를 판매를 했는데, 뭐 이 정도 판매량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작지 않은 판매량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모델이 한정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모델들이 지금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물론 이제 뭐 중저가 차량에는 영향은 있겠지만 이렇게 고가 프리미엄급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에 대한 그런 차량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성능 부분 아니면 브랜드가 좀 더 차량을 판매를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가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LFP 배터리를 현대차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과연 이 맞는 것이냐. 특히 LFP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차 가격을 낮췄는데 그런 이제 전기차 낮춘 가격을 지금 보조금을 덜 주면서 상쇄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마 향후에 조금 그런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상황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보조금 관련한 정책, 뭐 현대차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호재가 많은데요. 어제였나요? 현대차의 매수 타이밍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될까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매수가 가능한 그런 네. 구간이다라는 이재규 교수님의 혼돈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시점은 어떻습니까 또? 예, 제가 월요일에 그 말씀을 네. 드렸죠. 월요일에 이제 현대차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아니 이거 만약에 1,000 정도, 100 정도 매수를 한다면 10 정도는 지금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저는 비슷한 관점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가 여러 가지 호재성 내용들이 있죠. 뭐 인도 쪽에서 IPO를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의 성장 둔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경쟁사기 때문에 현대차에는 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수치적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부근에서 27만 원대까지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었어요. 현재 현대차가 24만 원대인데 2022년도 그리고 2021년도 때 25만 원대를 넘어갔었던 전력이 있죠. 근데 당시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2년도에는 그 영업이익이 약 8조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6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2023년도 기준에 15조 정도가 나오고 있는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갔을 때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의견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100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10 정도나 이제 적은 비중으로 일단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눌리면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지금 국내 전기차 판매 전체 시장에 미치는 이번 그 보조금 관련한 개편안이 어떻게 파이를 어느 쪽에 좀 늘리게 되고 어느 쪽에 좀 줄이게 될지 방금 전에 이제 그 KJ 모빌리언스 쪽에는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빌리언스가 아니죠. 모빌리티 쪽은 좀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더 파이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요? 일단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일단 보조금이 그래서 늘었냐 줄었냐입니다. 늘었냐 줄었냐?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줄었습니다. 전체 양은 예. 30만 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치는 줄었죠. 네. 근데 특정 차량을 또 계산을 해보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은 계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네. 핵심이 되는 거는 이번에 신설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설. 일단 OB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장착된 차량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뭔가 할인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OBD,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뭐 국제 공인으로 안전 운전을 하는지 그리고 주행 기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에 장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테슬라의 판매는 테슬라 모델은 없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국내는. 테슬라에는 좀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안전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LFP 재활용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제 재활용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조금이 점점 까다로워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조금이 까다로워지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것들 제품들이 하나하나 추가되고 어찌 보면은 성능을 더 올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다 부품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조금을 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안전 가이드가 정부 주도로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우리가 결국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느냐. 전기차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조금 올해만 줄었냐? 내년에 또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보조금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전기차라는 그 차량의 가격 자체가 내려와야지만 이게 좀 더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그런 부분에서 뭐 여전히 다른 자동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이러면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또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감안을 해야겠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현대차와 기아는 하이브리드도 잘하고요. 그리고는 수소라고 하는 또 다른 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 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뷰다라고 보실 수 있겠으나 지금은 분명히 고금리의 영향을 받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기차의 매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냥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별 영향이 없다라고도 볼 수 없고 그냥 현대차에게는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될 요인이기는 한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근데 현대기아도 이제 그 경차 10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서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친환경적 요소로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하는 게 원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는 도입이 안 됐었는데 이제 올해 승용차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경차에는 이게 제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기아 레이 EV 같은 차량은 이런 이런 요소에서 또 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어쨌든 뭐 이렇게 좀 하이엔드급의 어떤 전기차 모델 아니면 이렇게 싼 저가형 모델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의 다른 차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크게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 기아에만 너무 몰아주게 하는 거냐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중소 자동차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근거리용 뭐 이제 그 전기 화물차 같은 만드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이제 대부분 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데 이런 친환경 요소를 이제 대입을 하면은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차별적인 요소들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법규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된 정책은 기준이 현기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기준으로 모든 이제 전략들이 이제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러면 현대기아차와 분명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진 정책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기차에 이거 호재냐 악재냐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호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전기차 보조금이 점점 까다로워진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1위 주제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앞으로의 업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리고 나서 전기차 관련한 보조금의 혜택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게 업황이 영 쉽게 확실하게 돌아서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관련한 내용 한 줄 평 확인해 보시죠. 먼저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화면 볼까요?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크지 않다. 손석우 고수 보조금 개편 현대기아만 신났네. 이재규 고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테이버 고수 까다로워지는 보조금 전기차 확산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1위 종목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